안녕하세요. 금배씨의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배열과 포인터를 함께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배열도 주소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열만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주소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포인터와 함께 쓰면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는 예제 소스는 배열로 선언된 이 데이터들을 그죠? 합산하는 항목의 값들을 전부 다 합산하는 예제이고요. 뜻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뭐 문제가 없죠. 이 정도 데이터는 뭐 이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는 예제입니다. 여기 예제를 제가 조금 기능을 추가하면서 배열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좀 비효율적인 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합산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뭐 요구가 기능이 늘어나서 이 항목들을 모두 곱한 값, 그러니까 이 항목들 전부 다 곱셈했을 때, 곱했을 때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값을 계산한다면 곱할 테니까 0 넣으면 안 되겠죠. 0 넣으면 바로 다 0 돼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1을 기본으로 넣어 놓고요. 그냥 뭐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 합 다르고 곱 다르니까 그냥 따로 변수 잡아 그러니까 따로 반복문 잡아서 여기다가 타임즈 이렇게 해도 사실 상관은 없죠.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합을 구하기 위한 반복문이고 얘는 곱을 구하기 위한 반복문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반복문이니까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반복문 여기 도는 거 따로 있고 또 따로 있으면 두 번 일을 하는 게 되는 거니까 보통은 이렇게 둘의 반복문을 쓰지 않고 어떻게 씁니까? 어차피 반복 횟수가 똑같은데 이렇게 한 번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통 작업을 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출력도 하나 추가해야 되겠네요. 타임즈 퍼센트 컴마 타임즈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볼까요? 빌드에서 출력하면 이제 값이 27과 2880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썸에는 데이터 저 배열 항목에 있는 그저 배열 변수에 있는 각 항목들의 값들을 합한 거고요. 이 타임즈에는 지금 요 값들을 다 곱한 값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좀 더 복잡해졌죠.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값들의 그러니까 데이터 배열에 있는 값들 중에서 최대값, 그죠? 최대값을 계산하는 루틴까지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걸 다 뒤져야지 최대값이 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max라는 변수를 두고요. 양수값만 처리한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보통 기본값을 가장 작은 값으로 써놔야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값이 커야지 최대값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일단 뭐 양수라고 가정한다면 사실 이게 캐릭터면 최대 나올 수 있는 음수값이 마이너스 128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128보다 크다 뭐 이렇게 해도 제일 확실한 건 이거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더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보통 작은 값을 여기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건문 하나 넣어서 이 맥스 값보다 이 데이터의 i 번째 있는 값이 그죠? 더 크다면 이제 최대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맥스는 데이터의 i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이 맥스 값이 이제 반복하면서 계속 비교해서 데이터 i 값이 맥스가 가지고 있는 값보다 크다면 맥스에다가 데이터 i 값을 i 번째 있는 데이터 항목에 i 번째 데이터 항목을 값을 이렇게 맥스에 넣어주면 얘가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럼 찍어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컴마에서 구분지어서 한번 표시해 볼게요. %d 이렇게 맥스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이 나왔어요. 맥스는 8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계속 배열만 하니까 왜 배열만 자꾸 이야기하시나 하는데 그러니까 배열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하면 보통 배열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셔도 사실 이런 작은 데이터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고작 데이터 6개 갖고 작업하지는 않겠죠. 뭐 좀 커지면 막 만 개, 뭐 10만 개, 뭐 이런 데이터 갖고 작업을 할 텐데 그때는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지금 요런 이야기 이제 요런 예제를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일단 어,
여기에서 보면 보통 이제 배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메모리를 좀 더 쉽게 그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된 문법이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쉬운데 비효율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열 자체가 인덱스드 어드레싱을 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값을 0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얼마나 만큼 떨어졌는지에 대한 상대 거리 개념을 사용하는 게 배열 문법입니다. 따라서 배열을 그냥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게 왜 비효율적이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주소 표현으로 바꿔 놓으면 확실히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배열 이 표기를 포인터 표기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주소 표기로 바꾸시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저번에.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려우니까 이 표현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연산자가 그죠? 번지 지정 연산자와 덧셈 연산자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것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 개로 쓴다고 했죠. 이렇게 쓰는 이유는 사실 연산자 우선순위도 있고 그러니까 대괄호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아져서 괄호가 적게 나옵니다. 그죠? 괄호가 적게 나오는 장점도 있고 또한 바라봤을 때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연산자가 두 개니까 사람들이 이 시선이 분산되어서 그죠? 생각이 분산되어서 더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배열 표기를 쓰면 그런 게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을 요렇게 쓸 수도 있고 그죠? 요것을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양쪽 다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열로 되어 있던 표기를 포인트 표기로 한번 다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숨겨놨던 그 표현들이 다시 원래 표현으로 바뀌면서 무엇이 비효율적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사실 i++ i 값 자체가 증가하는 건 여기 한 번이에요. 그죠? 요게 i가 1 증가하라는 뜻인 거잖아요. 요 더하기 i는 i가 1 증가하는 게 아니죠. 데이터에 있는 저 주소에다가 i만큼을 더한 값이 무엇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죠? 요거 연산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 데이터 배열의 시작 주소잖아요. 그죠? 데이터 배열의 시작 주소니까 데이터 배열의 시작 주소에서 i번째 떨어진 그 데이터 항목의 주소를 계산하는 것이 데이터 플러스 i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도 바뀌지 않고요. i도 안 바뀌어요. 데이터 플러스 i 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해서 그 주소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썸에다 더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바로 그 뒤에 똑같은 연산을 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다시 데이터 플러스 i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또다시 데이터 주소에서 i번째 떨어진 그 항목의 주소를 또다시 계산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같은 계산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i 더하고 i 더하고 i 더하고 i 더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 번 반복되어서 결국은 이 낭비라는 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i가 지금 총 워스트한 경우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는 겁니다. 그죠? 다섯 번이 걸릴 수 있어요. i를 같은 한 루프에서 i에 대한 변화가 다섯 번이 그러니까 연산을 i를 위해서 연산을 다섯 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 이거를 i 더하지 말고 데이터 값을 증가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배열이잖아요. 배열은 자기 시작 주소를 바꿀 수 없어요. 왜냐면 배열은 실제로 어떤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가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주소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기계어로 바뀔 때 데이터라는 저 변수는 사라지고 데이터에 해당하는 주소가 상수 개념으로 그 기계어에 바로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 자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그냥 논리적인 주소로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라서 주소 증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인덱스드 어드레싱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쓰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비효율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포인터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포인터를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이 데이터 배열의 항목들은 다 뭐겠습니까? 캐릭터겠죠. 요 하나하나가 지금 캐릭터 값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캐릭터를 가리킬 수 있는 캐릭터 포인터 P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해요.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를 이 데이터 배열의 첫 항목인 6이 들어있는 이 첫 항목 있죠. 0번 항목의 주소를 기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됩니까? 그죠? 데이터 0번 항목의 주소를 얻겠다. 그럼 앞에다가 이렇게 %,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 0번 항목의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렇게 쓰면 뭐 한가고 같다고 했습니까? 요거 표기법 바꿀 수 있죠. 아까 바로 밑에서도 이렇게 바꿨듯이, 그죠? 이렇게 바꿨듯이 저 표기법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 포인터 데이터 플러스 0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플러스 0은 적으나 많아죠? 이거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 갈라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 두 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쇄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번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데이터가 100번지라고 하면 100번지로 가라. 100번지로 가라. 거기 몇 번지냐? 그럼 당연히 100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 번지 지정 연산자하고 번지 계산 연산자를 함께 쓰면 둘이 상쇄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없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위 코드는 요거랑 똑같은 거죠. 요렇게 쓴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주소 개념이 불분명한 분들은 생략형 쓰시면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이제 주소 개념이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겠죠. 아무래도 기호를 3개나 더 적게 적고 숫자까지 하나 더 적게 적을 수 있으니 당연히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는 게 좋을 테니까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원론적인 개론이라서 제가 원칙대로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P가 이제 데이터 0번 항목의 주소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 뭘로 바뀌겠습니까?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돼요. 더하기 i가 다 사라집니다. 왜냐면 이미 P는 그 0번 항목의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꾸고 여기 뒤에다가 컴마에서 P++ P를 증가시키는 걸 넣을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P가 처음에는 0번 항목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P가 가리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 전부 다 0번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0번 항목을 처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i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P도 증가하죠. P가 증가해서 P는 이제 그러면 다음 주소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처음엔 6번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가 그죠? 그다음에 3번 주소 3번 항목을 3번 아니죠. 3번이 저장된 항목을 가리키게 되면서 쭉쭉쭉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코드를 구현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이라고 하죠.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항목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요. 그죠? 여기다 6, 3, 8, 4, 1, 5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이 항목이 결국 뭡니까? 이 항목이 데이터 0번이죠. 데이터 0번에 있는 항목이 저 맨 앞에 있는 건데 이 항목을 누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P가 가리키고 있는 거죠. P라는 포인터가 데이터 0번 항목의 주소를 가졌으니까 그죠? P가 처음에는 6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이걸 썼을 땐 다 뭐겠습니까? 그쵸? 6 값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다 6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 하면 P의 주소가 1 증가하는 거죠. 근데 P가 타입이 뭡니까? 캐릭터 포인터죠. 그러면 당연히 주소가 이동할 때는 주소 연산한다고 했으니까 요 크기만큼만 이동하죠. 캐릭터 크기 1이니까 그죠? 플러스 1하면 1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바로 P가 이제 여기가 아니라 P가 3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요거 쓴 건 또 뭐라고 되겠습니까? 똑같은 코드이지만 주소 이동을 했으니까 이제 다 3이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P++ 하면 이제 여기가 아니라 P가 그 다음 주소인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가게 되면 항목 하나하나를 다 가리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랑 똑같지만 아까는 플러스 i가 최대 워스트하게 했으면 5번까지도 돌았지만 지금은 플러스 i 자체가 없고 주소 이동은 단 한 번만 하죠. P++ i++ 하나 도니까 뭐 2번이라고 칩시다. 뭐 2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코드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 했던 그 어드레싱 방법을 이제 인덱스드 어드레싱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주소를 이동하면서 주소를 이제 접근한다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코드를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이 i가 사용되는 게 좀 의문이죠. 왜냐하면 여기 사실은 이제 이동을 P++로 하는데 주소를 i가 또 있으니까 뭔가 i 딴 데 안 쓰잖아요. 순전히 얘는 뭐만 하는 겁니까? 카운팅만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또 빼면 몇 개인지를 카운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찝찝한데 이렇게 남겨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카운팅을 왜 하는 겁니까? 몇 개까지 쓸 것인지를 카운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카운팅이 지금 정해진 상수 카운팅이니까 결과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마지막 위치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코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끝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끝이 예상되는 끝이 있으니까 p 리미트라고 변수 하나 더 잡았어요. 여기다가 p에다가 더하기 p가 최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맥스 카운트까지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 주소를 미리 계산해서 p 리밋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p는 시작 주소, 데이터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는 거고요. p 리밋은 끝 주소가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가 들어있는 주소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그 위치 주소를 p 리밋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p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만나면 더 이상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끝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p 리밋은 데이터 별의 마지막 항목에 있는 다음 주소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요 while문 이제 필요 없습니다. 폼은 필요 없어. while문을 바꾸고 여기 있는 값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맨 밑에다가 p++ 이렇게 하면 i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차피 i 저 변수잖아요. 메모리 먹겠죠. 그 변수랑 얘랑 그냥 같이 상쇄됐다고 보면 크기는 어차피 걔도 먹거나 아니면 이 변수도 포인터 먹으니까 결국은 크기가 결국은 둘이 같잖아요. i가 없어지는 대신 p 리밋이 생긴 거니까. 하지만 아까는 i++가 추가되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단 한 번의 플러스 명령으로 끝나는 거죠. 걔는 6번 i++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단 한 번의 덧셈만 사용하면서 결과는 똑같이 구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을 쓰게 되면 여기까지 해야지 인덱스 어드레싱과 좀 완벽하게 구분되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변수도 없고 완전히 주소 개념만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저 27, 그죠? 2888 잘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는 배열만 이용해서 인덱스 어드레싱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포인터를 이제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메모리는 배열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은 포인터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지금은 뭐 카운터 6개밖에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10,000개가 되고 10만 개가 되고 그러면 그 연산수 자체가 뭐 60만 번 차이가 난다든가 막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고 이걸 습관화 해놔야지 괜히 또 뭐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계속 뭐죠?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간단할 때 간단한 것부터 자기가 이렇게 이런 코드를 쓰는 습관을 들여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만 포인터랑 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열을 쓰게 되면 포인터랑 같이 많이 쓰거든요.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개발자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포인터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기능을 함수로 넘긴다고 함수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void 뭐 show 데이터 show result 이렇게 한다고 쓰고 저 배열을 넘긴다고 치면 캐릭터 보통 저희는 아규먼트 넘긴다고 아규먼트 데이터 이렇게 변수명 바꿀게요. 데이터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받아서 쓰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기능들을 구현해야 되는데 보통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제가 코드 좀 가져와서 지금 변수명을 여기 써야 되는구나. 뭐 요렇게 되겠죠. 그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처음 했던 코드하고 똑같습니다. 요렇게 작업을 하겠죠. 그 배열 표기로 작업을 보통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여기 쓴 이 방법이 배열처럼 보이지만 이 배열 아닙니다. 포인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 보면 에러 나죠. 그죠? 못 바꿉니다. 얘는 배열이니까. 근데 여기는 표기만 배열로 되어 있지 사실 포인터거든요. 뭘 보면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에러 안 납니다. 에러가 안 나요. 왜냐하면 이 A 데이터가 사실은 포인터예요. 포인터라서 저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어떻게 받는 게 맞냐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원래 표현은 이겁니다. 원래 배열은 포인터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처럼 이렇게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출할 때는 그럼 어떻게 호출하겠어요? 여기서 아까 이게 show result니까 show result 하고 여기다가
원칙대로 적겠습니다. 이렇게 영번 항목의 주소를 이렇게 넘겨주면, 그죠? 넘겨주면 이 주소를 얘가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소를 받아서 저장하는 개념은 포인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배열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배열 아니라는 겁니다. 배열이 어떻게 주소를 받습니까? 그래서 배열로 받는 게 아니라 포인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게 포인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포인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배열까지밖에 안 배웠는데 포인터가 갑자기 나오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좀 더 쓰기 편하게 쓰시라고 요런 기법을 하나 더 제공하는 겁니다, C 언어가. 그래서 마치 배열로 표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는 배열이 아니라 포인터인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변수가 포인터 변수가 하나 추가로 선언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포인터로 넘어온 거니까 뭐 할 필요 없겠어요. 그쵸? 배열 표기를 할 이유는 더더욱이나 없는 거죠. 그럼 이거 똑같아요. 그럼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쓰는 건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이거 똑같이, 그쵸? 이 P 대신에 이렇게만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죠? 뭐 출력하는 거 필요하다. 아유, 하나 남았네요. 출력하는 거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가져가서 이렇게 하는 함수만 하나 더 넣어주시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포인터를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C 언어 문법을 쓰다 보면 문법 자체는 배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열이 아니라 포인터인 경우도 많아요. 근데 편하게 쓰시라고, 여러분들 편하게 쓰시라고 C 언어가 배열 표기를 제공하는 거지, 자기가 조금만 더 할 수 있으면 포인터 표기로 쓰는 게 좋고, 포인터 표기 쓸 거면 인덱스 어드레싱 쓰지 말고 지금처럼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을 써야지 포인터의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과 포인터 이런 주제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편하게 쓰라고 배열로 뭘 써서 작업하다가 이 구간은 속도를 더 내야 되겠다,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포인터를 같이 선언해서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풀 포인터로 쓰면 좋긴 하겠지만, 이 풀 포인터가 어려우신 분들은 배열로 기본 구조 잡아놓고 실제 쓸 때는 포인터 하나 더 선언해서 지금처럼 배열하고 함께 쓰면 아무래도 배열이 구조 잡기는 더 편하니까, 그 초보자들한테는 구조 잡기가 더 편하니까 배열로 잡아놓고 이렇게 포인터를 함께 쓰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코드가 나온다는 것. 그죠? 중복된 연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요거 코드 연습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단한 코드라도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야지 진짜 나중에 복잡한 코드를 만났을 때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막 쓰거든요. 막 쓰니까 여기 나온 연습 반복해서 많이 실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